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작은 가죽 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니고 친정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 구석에 아주 작은 점포 하나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아빠가 월세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나마 생계유지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었지요. 공방을 운영한 뒤로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많이 벌면 25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살았어요. 비록 수입이 많은 일은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 상대하는 일에 심하게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약 2년 전에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본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연봉을 벌고 있고요. 저희가 비록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살지는 못해도 나름 소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돈이 별로 없는 와중에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챙겨드렸고 가끔씩 식사도 대접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엄청나게 부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세요. 제게는 친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다들 괜찮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 평균 수입이 150에서 200 사이가 될 때는 기껏해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마저도 막내딸 힘들게 번 돈이라고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노래를 부르셨지만 저는 저대로 가게 월세도 안 받으신다는데 이거라도 받으시라 끝까지 강제로 드렸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친정아빠께서는 건물도 한 채 있으시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 다른 아파트도 한 채 더 보유 중이시거든요. 거기다 아직 직장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셈이지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남편 위로 시집간 신우가 둘이나 있는데 신우들과 저희가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돈이랑 나라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세요. 뭐 생활 자체는 충분히 되는 편이라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살긴 하십니다. 그래도 툭하면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는데 그렇다고 두 분 모두 일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시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 집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을 만큼 들은지라 3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그 나름대로 또 길이 있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저희도 적당히 돈 모아가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제가 만든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에 제 물건을 구입하고 사용해본 후기들이 올라오고 갑자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물건을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더라고요. 어차피 가죽 제품들이고 하나하나 제품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손님들이 밀려온다고 무작정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다만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렇게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다 보니 매출은 계속 올라서 한 달에 500, 600만 원까지 벌리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까지 벌게 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선주문까지 해가면서 제 물건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공급이 너무 딸리다 보니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하기가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안달이 나는 것 같았지요. 돈을 많이 버니까 몸이 힘들고 바쁘긴 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는 기분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항상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친정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도 사드렸어요. 물론 용돈도 넉넉하게 챙겼고요. 아무리 제가 번 돈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친정만 챙기기에는 남편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지난 명절 연휴에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각각 50만 원씩 추가로 용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요즘 가게 매상이 잘 나와서 드리는 거라고
더 많이 벌면 앞으로도 좋은 거 챙겨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돈 좀 벌었다고 시부모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가 신우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당장 다음 달부터 시부모에게 30만 원씩 주던 용돈을 싹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돈 잘 벌고 여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시부모 생활비를 전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키우는 아이도 없으니까 부모님 정도는 저희가 책임지라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황당한 것이 제가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게 된 것도 아닌데 신우들 모아놓고 며느리 돈 잘 번다 자랑을 하신 것도 모자라서 제가 드린 돈으로 고기 사 먹고 신우들 옷까지 한 벌씩 해줬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용돈 준다고 했다면서요. 친한 동네 아주머니들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시부모님 자주 가시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음료수와 과자랑 떡까지 잔뜩 돌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두 분에게 용돈으로 드린 100만 원을 딱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셨대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신우들이 심사가 뒤틀려도 진작에 뒤틀렸겠죠. 돈 잘 버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 앞으로 부모님 용돈을 알아서 하라고 손을 떼버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우한테 그 전화를 받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돈을 더 보내달라는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보내던 대로 3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냈더니 딱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두 딸들이 생활비를 안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100만 원씩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우들이 용돈을 끄는 거 아니냐고요. 단지 앞으로 돈벌이가 좋아질수록 그만큼 더 잘해드리겠다는 인사치레로 한 말일 뿐인데 어떻게 그게 시부모님 생활비를 다 떠안겠다는 의미가 되냐 받아쳤지요. 시어머니는 일단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30분인가 지났을 때부터 신우들한테 번갈아 가며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생활비는 왜 모른 척하냐 따지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따박따박 할 말 다 했습니다. 저는 돈 자랑한 적 없다고. 단지 시부모님 용돈 추가로 더 챙겨드렸을 뿐인데 잘했다 고맙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맞는 거냐 물어봤어요. 한참 동안 신우들과 말씨름하고 서로 감정이 상한 이후에 시부모님 생활비는 다시 예전처럼 각각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사이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신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이었어요. 내가 진짜 등신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제 딴에는 가족이니까 호의를 베푼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앞으로 돈이 얼마가 생기던 간에 시부모님께 정해진 용돈 외에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 뭔가 작은 거라도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그만큼 또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좋은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억울한 면이 많은 게 제가 정말 질투가 나서 미칠 만큼 돈을 엄청 번다거나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막말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요 근래 매출이 확 올라서 돈 좀 만진 건데 신우들이 이 정도로 시기하고 질투할 줄은 몰랐네요. 그냥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나 그동안 소홀했던 거 보상해드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나 사주고 치울 걸. 괜히 기분 낸다고 시부모님 용돈 챙겨드렸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 댁 TV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시가족 단톡방에 시부모님이 갑자기 TV가 안 나온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셨거든요. 그 다음 날 수리를 불렀더니 글쎄 TV가 워낙 오래된 제품이라 수리비가 더 나온다면서 그냥 차라리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식구들끼리 십시일반 돈 모아서 사드리면 되겠다라고요. 뭐 30만 원씩만 모아도 요즘 50인치 TV 괜찮은 거 하나 살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콕 집어 지칭하면서 돈 잘 버는 며느리가 TV 하나 사주겠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신우들도 이때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고 말이죠. 특히 첫째 신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이럴 때 나서서 효도하는 거지라면서 요즘엔 최소 70인치는 돼야 TV 볼맛도 난답니다. 아니 진짜 사람들 속셈이 어찌나 유치찬란한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참으로 꼴보기 싫더군요. 70인치면 거의 200만 원인데 저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시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카톡을 남겼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두 시누들까지 제 가게 매출을 들먹이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몰아갔대요. 누가 보면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만 장사가 잘 됐던 거고 요즘에는 다시 손님이 떨어져서 예전처럼 한 달에 150만 원도 벌기 힘들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방금 전까지 이악 물고 저를 벗겨먹으려 달려들던 신우들의 말투가 갑자기 다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어요? 그러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직업군이라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저번처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며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마저도 그럼 그렇지 어쩌다 잠깐 잘 된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네 어쩌네 하면서 TV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볼 테니까 저더러는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셨어요. 정말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가증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장사가 좀 잘 되고 돈을 더 번다고 할 때는 그냥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 안달이더니 다시 장사 안 되고 돈도 못 번다고 하니까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저를 걱정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비웃고 있는 모습이 뻔히 보이더군요. 네가 그럼 그렇지. 너까짓 게 돈 번다고 까불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 가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전히 손님들은 끝도 없이 밀려오고 제가 만든 물건들은 진열을 하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요. 이제는 약간의 요령도 생겨서 예전에는 버리던 남은 가죽으로 짜투리 물건들까지 만들어서 팍 때문에 예전보다 수입도 더 크게 올라갔고요. 하지만 절대로 시댁 사람들한테는 그런 티 안 낼 겁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속편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네요. 어렵고 못 산다고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자기 가족들이지만 아마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을 인간들이랍니다. 남편까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대충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죠? 괜히 우리 친정만 챙겨주기 미안해서 용돈 좀 더 챙겨드렸다가 아주 크게 혼날 뻔했네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왜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지 이번에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가 쪽 인간들한테는 절대 돈 있는 티 안 내고 시가에 갈 때면 일부러 허름한 옷에 낡은 싸구려 가방만 들고 갈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 신우들인데 어쩌면 그토록 질투가 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건지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주변의 좋은 사람들한테만 적당히 베풀면서 살려고요.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는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요. 그럼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